자, 216페이지 18번. 자, 신규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될 수 없는 것.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신규 등록은 등기부라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1번이 바로 떨어져 버리네. 1번은 뭡니까? 토지 등기 기록 등본. 이거는 안 되죠. 대표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이라든지 공윤수면 매입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계획재정부 장관의 협의한 문서의 4번, 관계법령에서 소유권이 증명자의 서류의 4번, 고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등기부는 친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규 등록에 출제될 유사 문제는 다 봤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217페이지 바로 등록전환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부터는 문제 19번. 대표적으로 등록전환의 문제도 아까 문제 2번에서 우리가 대표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등록전환은 뭡니까? 일단 임에서 토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임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이다? 대표적인 등록전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다.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높여줘야 되겠죠. 효율성. 임에서 돌아가니까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을 간다. 그래서 토지의 정밀성을 높인다라는 거. 그 의미를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자고요. 틀린 것은 등록전환. 그러면 개념 1번이 나오네. 등록전환이란 임에서 돌아가는 것. 결론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의 개념이네요. 이번에 임야대장이 등록된 임야를 산지관리법 제대로 되어 있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개관하여 전원주택으로 만든 경우가 이게 해당된다. 그래서 임에서 돌아가니까 대표적으로 등록전환이 되겠네. 자, 행질 변경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돼야 할 토지 만자 동그라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주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지적소환청에 신청해야 되며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기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동일한 축척 줄잖아요. 자, 5번의 등록전환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고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과 기해서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지만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고로 지목 변경은 필연적이 아님 해서 우리 아까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전환 대상이 아닌 것, 등록전환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록전환 대상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서 등록전환되는 대상 토지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3개가 있어요. 그 측면에서 한번 정리하라는 문제니까 이 20번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행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로 인해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된 토지입니다. 임야도를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행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 경우, 그러면 1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고 2, 3, 4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를 묶어서 그거는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5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처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거는 대표적인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됩니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두시고, 특히 20번에 대해서는 리피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한번 계속적으로 두세 번은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에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증명을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와 허용 범위 초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1번은 맞네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동그라미. 그래서 바로 밑에 동일한 축척 줄 쳐놓고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 그러면 뭡니까? 대표적인 직권 정정 사유가 됩니다. 아까 우리 3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 문제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직권 정정 사유를 우리가 봤죠. 대표적인 등록 전환의 허용 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이 되지 신청 정정이 직권 정정이 아니라 신청 정정이 직권 정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신청을 직권으로 고쳐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15의 기출문제의 형태로 나온 거네요. 정답은 3번. 자, 4번은 등록 전환할 토지의 목적용지 가수원 1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 전환한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오케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대장이 등록된 사항을 토지대장이 옮겨 등록해야 된다. 고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와 초과 요거 좀 이따 또 나오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에 대해서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판단으로부터 60일. 2번은 산지관리법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신청해야 된다. 이제 포인트를 탁탁 잡고 읽어나가야 돼. 반복이 되니까. 3번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동그라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3번이 되겠네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줄잖아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4번은 틀렸고요. 요 4번은 그러면 22번 문제는 또 마침 22의 기출 문제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21번에 3번 지문하고 22번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뭐다 두 가지를 꼭 나눠놔야 돼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다. 그래서 21번에 3번 행강편 쫙 그어놓고요. 22번 4번 행강편 딱 그어서 마무리를 져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의 지적소환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한 새 토지 표시에 등기 촉탁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등록 전환 몇 문제 풀어봤죠? 이 형태에서 한 문제 만약에 출제된다면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은 문제 그 고생해서 문제를 다 풀어주시냐? 뭐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자꾸 우리가 접해봐야 문제에 익숙해져서 푸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들음으로써 문제 자체의 유형과 익숙해져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올해 합격 비법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비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몇 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23번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문제 23번은 분할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면 분할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할이란 몇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7-1이 되네요. 그러면 자,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면적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경계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좌표도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토지 분할을 하였을 때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 정리를 할 토지 표시사항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면적하고 경계를 우려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여기가 7이고 7-1이니까 지번도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고르라는 거예요?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고르라는 거네. 그럼 알고 봤더니 정답은 2번이 있네요. 지번과 면적과 경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접해보다 보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는 18회 때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요 24번 문제를 분할의 전형적인 형태 문제로 샘플로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24번은 별표 3개 놓고 접근해 봅시다. 갑소의 토지의 300제곱미터 일부를 일부라는 거네. 을에게 매도하기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이 분할을 위한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적 청량에서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의뢰 지적 청량 수행자. 3번에 2번에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동그라미. 허가가 키포인트니까 허가로 시작됐죠. 뒤에도 허가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마 허가서를 4번을 전부한다. 허가서 이렇게 마무리 지는 연습. 3번은 분할 청량을 할 때 분할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분할은 청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는 경계와 관련돼서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으나 A적으로 가능한 게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학사공도라고 그랬어요. 학사공도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도라는 게 이게 나왔겠죠. 그래서 4번과 5번과 관련돼서 2개를 묶어놓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A적으로 가능한 거 학사공도.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도로가 볼 겁니다. 자, 분할 청량을 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자,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죠. 자, 경계점 초피가 아니라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분할의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의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5번입니다. 또 유지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할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한 후 지적소환청 집시 없이 등기 촉탁. 왜? 토지 표시 사실관계 변동은 등기 촉탁으로 마무리.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분할한 경우 잘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분할한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변경하여 등록한다. 아니죠.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등록해야겠죠. 옮겨 등록하는 거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번, 3번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먼저 지적 청약을 하고 그에 따른 필지마다 지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해진 후 지적 공부에 등록된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아까 분할에 토지 이동 경계로서 대표적으로 토지 필상이 달라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지번이 있었고요. 면적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좌표가 있었죠. 그럼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 기록에 분필 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분필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한 경우 확정 판결서 정번 또는 사본을 첨부 정보로 접수한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로 시작했으니까 뒤에도 확정 판결로 마무리 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일부로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 이동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생긴다. 일단 자, 이런 사유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죠. 자, 건보라가 한 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배종욱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떼주고 싶어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의 전부예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되죠. 그러면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물일건주의 이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할 절차를 밟고 뛰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유는 흔하다는데 흔하다 그래서 가장 빈번한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사유 중에서 분할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골라라. 그럼 대표적으로 분할을 고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할을 법원의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럼 점팔 준비. 확정 판결서 4번 정번.
자, 그러면 3번에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한 경우 오차 허용 범위 이내에 오차의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안분한다. 조금밖에 안 하니까 메시지 하면 너 요거 갖고 너 요거 갖고 안분. 그게 안분이라는 뜻입니다. 4번의 집어는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 집어를 하고 요거는 집어의 부분 범위. 자, 그러면 분할 원칙.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엄면. 자,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본번의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은 이미 1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5번의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잘라요.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도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요거는 60일 신청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A적으로 우리가 원칙은 없다고 그랬죠. A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에 대해서만 60일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다지. 요거는 나머지는 할 수 있다.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줘야 돼.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체크해놓고 마무리를 딱 전하라는 거. 자, 27번이네. 아까 27번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 읽어요. 안 들려요. 읽어요. 할 수 있다. 맞네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관계 법령에서 행질 변경 동그라미 다르게 된 때는 지적소관청의 토지의 분할을 신청 읽어봐요. 예,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자, 3번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 주거사무실 찾았다. 주거사무실이 있으면 우선 하여 그 다음에 부여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게 또 나왔네. 자,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적으로 갱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 A적으로 가능하다. 학, 사, 공, 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도네요. 그러면 거기 공공사업으로 도로, 거기 도로라는 게 보여야 돼요. 도로. 공공사업에서 도로.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다. X. 결정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토지의 매매를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 같이 읽어요. 예, 할 수 있다. 오케이. 27번은 별표 3개 넣고 분할의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분할의 아주 샘플 문제로 잡아주는 거 아주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27번은 repeat 3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과 관련돼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분할 대표적으로 이제 27번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마무리해주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28번부터는 극세로 꺾어서 합병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 자, 문제 28번은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합병 그래서 쭉 한번 접근해보자고요. 자,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합병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가 적힌 신청서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도 게을리해도 가태료 제재는 없습니다. 단 가태료 사유를 싹 없앴어요.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과거에 토지이동 사유는 가태료 사유가 1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했지만 우리가 개정됨으로써 거짓은 나쁜 놈이잖아요. 거짓으로 신청할 때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적법법에서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놔요. 공동주택의 부지. 우리 원칙적으로 60일 신청이 없지만 A적으로 가능한 거. 공동주택의 부지와 11개 지목 같이 합니다. 예, 학절수, 예, 천재구, 예, 유도, 그 다음에 공장제. 이때는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확정 신청 의무가 부여된다. 4번 맞네요. 자,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입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의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함으로써 정량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합병은 정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은 합병의 전형적인 샘플 문제로 잡아도 괜찮겠네요. 그럼 이건 이제 합병은 문제 28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 유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29번입니다. 29번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죠. 자, 29번과 관련돼서는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29번은 합병의 전형적인 문제로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를 한번 뭐다 에워졌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가 하나가 있고요.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학철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공장체. 그러면 이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여러 문제겠네요. 다음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수도용지 O, 학교용지 O, 철도용지 O, 공장용지 X, 전다가선 없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 형태도 아주 좋은 문제 형태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것을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네. 그거는 12개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요 문제 29번 형태와 관련돼서는 아주 쉽게 14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죠. 자, 30번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그러면 요 문제 30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제 문제 합병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요거 샘플 문제로 잡아야 돼요. 문제 3번. 문제 30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심할 거. 일단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하고 자,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죠. 집안의 연속성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조심할 것. 용익물건 길이는 합병이 가능하나 단 자,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나 여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우리 여러 번 설명이 됐던 거고 여역지 X.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는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저당권에 대해서 합병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자, 분할 신청한 경우는 이때는 뭐에 애저로 가능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으로 풀어헤쳐라. 연속성으로 풀어헤쳐라. 그러면 30번은 그러면 동일성을 일단 잡아봐요.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그럼 반대 해석하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번에 다른 경우, 2번에 연속되지 않았대요. 3번에 같은 경우,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합병하는 토지에 지적되면서 서로 다르되 합병이 불가능하겠죠.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전형적인 합병의 성립 요건의 문제예요. 올해 30번 문제 형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별표 3개 놓고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31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합병 요건으로서 잘못된 것은 합병하전 토지 등기 여부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렇게 틀렸죠. 기등기는 기등기 길이, 미등기는 미등기지. 그러면 따라서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는 합병할 수 없다. 어때요? X죠. 미등기와 미등기는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은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다르대요. 소유자가 서로 다르대. 끝에 합병할 수 없다. 오케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대 그랬으니까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이 연속되니까 있어야 된다.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축척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문제 30번의 형태를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문제 31번. 충분히 30번 문제를 풀었으면 31번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번은 또 뭡니까? 이런 형태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 합병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뭐가 있는지 봐봅시다. 면적은 뭐다? 면적은 정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면적이 들어간 걸 삭제하라는 거예요. 1번 면적 삭제, 2번 삭제, 4번 삭제, 5번 삭제.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네. 지번과 지목 경계 이렇게 되는 거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면적은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자, 33번입니다.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합병 밀고 가보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합병을 초토화시켜 보자고요. 자, 각 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하고 을토지의 추가로 추가 저당권 등기 갑을 토지는 합병 등기할 수 없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니라 추가되니까 동일성이 이배된다. 없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는 대표적인 추가적 공동저당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완료된 수필지 토지에 대해서도 합병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할 수 있다. 제한 사유가 없다면 합병이 가능하겠죠. 합별 등기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신청을 각할 때 등기하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 증인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은 무슨 정정사유다? 대표적으로 직권정정사유다. 직권정정사유 중에 하나에 속하죠. 4번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여역지 찾았다. 여역지가 아니라 뭐다? 승역지. 이게 시험장 가서 천리안처럼 눈에 탁탁탁탁 들어와야 돼. 여역지가 아니라 승역지겠죠. 그럼 4번은 X다.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고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성역지는 O가 합병이지만 여역지는 합병이 X다. 그렇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접근. 그러면 합병의 문제는 이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결부시킬 필요도 없고 합병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은 대표적으로 무슨 변경과 관련된 거죠? 바로 대표적인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 변경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접근 한번 해보죠. 지목 변경이란 아닌 것은 지목 변경이라면 지적 홍보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한 것을 말함으로써 토지의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지적 홍보를 정리하게 되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오케이. 일시적 사용 목적 변경으로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우리 지목 설정 원칙 중에서 영속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영속성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대표적으로 잡종제에다 규정해놨죠. 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국계법 그러면 행질 변경, 준공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람상 60일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225페이지 35번 밀고 나가보죠. 자, 토지 이동 사유 발생 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 문제 35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60일, 90일과 관련돼서 이거 잘 정리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자, 1번은 볼 것도 없죠. 60일 강조하고 있고요. 2번은 야간 기간에 따른 등록 전환 60일이죠. 자, 등록 전환이니까.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토지의 분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어요.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 그러면 3번은 의무가 없네요.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지목 변경. 4번은 60일이 되죠. 지목 변경 60일이 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가수원의 일부. 요거네요. 봐봐요. 자, 가수원의 일부입니다. 가수원의 일부가 가수원이죠. 가수원의 일부가 뭘로 됐어요? 거기 뭘로 된 거예요? 택지, 대가 된 거네. 아마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일부가 행질 변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5번은 이때는 분할이 있어서 60일 신청 의무가 있네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여기에서는 뭡니까? 3번하고 5번이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35번은 별표를 놓고 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